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대장문외과 지웅배입니다. 공배하라. 공배하라. 민망합니다. 항문이라는 건 기능이잖아요. 조여주는 기능. 위생이랑은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군요. 암을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시경을 하면 좋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써보신 분만 알 수 있는 느낌이네요. 저희는 모르죠. 손맛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장을 쭉 자르는 거예요. 양쪽을 잘랐으니까 그거를 꺼내고. 와. 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로봇 이렇게. 안녕하세요. 톡 쏘는 명의들 MC 안여모입니다. 끝까지 질문하는 남자 홍인규입니다. 네, 오늘 톡 쏘는 명의들에서는요, 직장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대장문외과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배하라. 네. 공배하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직장이 대장의 일부니까 직장암도 그냥 대장암의 종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암과 직장암은 다른 건가요? 뭐 암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장 안에 이제 결장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위에 따라서 결장이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면이 있지만 우리가 치료할 때도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뱃속에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뱃속에서 수술을 하면 되지만 직장은 골반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도 좀 더 어렵고 변을 이제 저장해 놓는 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기는 증상, 불편함 이런 것들도 많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맨 직장 끝에 있잖아요. 맨 끝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암도 좀 잘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이 좀 더 약간 길이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자면 네. 이 대장의 전체 길이가 뭐 1m가 넘죠. 1m 50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네. 이제 길이가 한 15cm 정도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많죠. 직장암이 전체 대장암에서 한 25에서 30% 이렇게 생기니까 네. 오히려 길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자주 네. 발생한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혈변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좀 변이 뭐 가늘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신호는 반드시 직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그런 신호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암이든 뭐 다 비슷하겠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있으면 좀 늦게 발견이 된 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직장암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들이 암이 아닌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치질 같은 거 그리고 또 배변 습관 변화, 변비 뭐 이런 것들도 변비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상만 가지고 이게 이제 직장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진행을 해서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배변 습관 변화라든지 뭐 피가 난다든지 피가 많이 나면은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증상을 가지고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기보다는 전에 미리미리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죠. 그냥 건강검진으로 네. 조기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네. 그 워낙 또 증상도 이게 긴가민가 헷갈려서 네. 병원을 늦게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암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암 VCR 함께 보시죠. 배가 처음에 아프셨어요? 배가 아프다고요? 네, 이분은 복통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복통으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네. 가족분들 중에 혹시 암 환자 있으신가요? 아버님이 대장암. 아버지가 대장암. 네. 가족력까지 확인을 하시는구나. 네. 유전적인 영향이 그런 게 중요한 있는지 거죠. 네,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대장에 뭐가 이렇게 좀 혹이 보여서 어.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대장에 안에 혹이 생기는 게 이제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요. 종양. 문제가 이게 배가 아프신 게 이제 이 종양이 밖으로 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뚫고 나온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시경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나 보네요. 네, 저분은 이제 미세천공이 의심이 돼서 그러니까 암이 보통은 안에서 제일 안쪽 층에서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점점 안쪽으로도 자라지면 바깥쪽으로도 벽을 침범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장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미세하게 있을 것 같다 정도
네. 장 청소하는 약도 드셔야 되고 내시경 할 때 가스도 많이 들어가는데 덮여있던 게 다시 터져버리면은 응급으로 수술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검사를 먼저 좀 할 거예요. 네. 아, 환자가 많으시네요. 지금은 높은 확률로 3기가 네. 네? 상기? 그거보다 더 높은 확률로 한 8, 90%는 아마 3기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직장암 병변. 근데 앞쪽으로 좀 정랑 있는 데까지 좀 침범이 있어 보이고 요렇게 자르게 되면 병변이랑 너무 가깝게 잘리니까 근데 직장은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굉장히 네. 가까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동네라서 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광이나 전립선이나 아니면 뒤쪽으로는 뼈 있죠? 그 네. 꼬리뼈 내려가는 그쪽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네.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상도 이제 만약에 커지면 대장보다는 좀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밀리는 그런 압력이 있으니까 수술을 훨씬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네요. 수술도 더 어렵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도 할 건데 수술하기 전에 선행해서 하는 게 네, 많네요. 직장암은 대장암보다는 직장암은 좀 더 복잡해요. 치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근데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 방법이 다 다른가요? 대장암, 직장암 마찬가지로 전이가 이제 간에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이 폐, 네, 그다음 그렇게 위로 멀리 올라가요? 떨어져. 이렇게 것 같아요. 올라가요. 전이라는 게 원격 전이를 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을 타고 쭉 올라가서 처음 진단된 환자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전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다른 데 이제 병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치료한다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신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주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한두 개 그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 수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국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그때는 뭐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주파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몇 살 때부터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시경을 하면 좋잖아요. 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쵸, 언젠가는 빨리 그냥 발견할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내시경이 100% 안전하진 않거든요. 검사 자체만 하더라도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터지는 경우 대장이 그래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걸리는 게 처음에 이제 선종부터 시작해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암으로 이제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년 정도면 충분하고 아.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변 검사 하잖아요. 나라에서 네. 나오는 그것도 꽤 정확해서 네, 어.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꽤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장 내시경 검사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또 몇 년에 좋다라고. 한 번만. 네.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럴 필요는 조금 없고. 안심이 되네요. 아, 아직 이런 한 번도 정보 안 좋습니다.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장 내시경을? 예, 건망증이 좀 심해서 1년에 2번 한 적도 있어요. 왜요? 아 이제 까먹었어. 네, 그걸 한 걸 까먹어가지고. 진짜요? 네,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한 걸 까먹고 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두건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저건 어떤 두건이에요? 아저 뭐라고 예. 수술 모자 아, 몇 죄송합니다. 개, 몇 개가 있는데 네. 학회 가면 이제 그런 굿즈들이 좀 있거든요. 아,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건 동물 얼굴인 걸로 제가 그럼 교수님 얼굴 보고 곰돌이 얼굴이라고 한 거 아니죠? 제 얼굴이 곰인가요? 어떤 환자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30대. 이런 분은 뭐 검진해서 발견하신 건가요? 젊은 나이임에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젊은 나이에 생기는 암들, 대장암들이 좀 점점 좀 늘고 있어요.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식생활이나 활동이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과 조금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네. 변화들이라 네. 좀 연구가 더 쌓여야겠네요. 네. 근데 주의 깊게 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직장암의 경우 확실히 로봇 수술이 유리한 이유는 공간이나 시야 확보에 좋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섬세하게 그 공간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술에서 다 그런 거보다는 특히
특히 어려운 케이스들에서는 거기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얼핏 로봇 수술이란 말을 들으면 더 현대적일 것 같고 더 발전된 형태일 것 같아서 무조건 로봇 수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는 비용이고요. 지금은 급여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이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암들에서도 이렇게 선뜻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따로 뭐 보험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큰 것 그래요? 같고 같은 그다음에- 암인데 그거를 로봇으로 했느냐 복강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 네, 처리가 달라요? 네, 복강경은 건강보험이 되고 로봇은 아 진짜요? 네,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럼 교수님은 로봇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뭐 연습하시는 건 있나요? 그 전에 한참을 뭐 평생 거의 대부분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 갑자기 이제 로봇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연습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복강경 세대이기 때문에 네. 복강경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적응이 로봇을 조금 쉽구나. 익히기가 좀 좋죠. 좀 수월했고. 좋네요. 복강경 세대.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로봇 세대. 그렇죠. 2002 월드컵 본 세대, 안 본 세대 그렇게 나누잖아요. 됐어요. 로봇 시대 다음은 네. 암 정복 시대.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복강경 수술을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복강경 기구들이 이제 달려 있는 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오래된. 지금은 또 이제 복강경이 약간 노음이 돼 버렸으니까 네. 맞아요. 최소 침습이란 말이 좀 네. 오래된 얘기가 네, 됐네요. 오래된 얘기죠. 저 안경이 3D 안경입니다. 아. 저게 화면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3D 안경을 끼면은 이게 3차원으로 보여요. 저 모니터가. 지금 카메라 앞에다 안경을 한번 씌워 보신 거구나. 정말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이게 어느 부위예요? 저기가 이제 골반으로 내려가는 쪽이고요. 지금 골반에 물로 이제 시선을 세척을 하는 마지막에 수술 마지막에. 우리 가서 이제 제가 아래쪽에서 문합을 그러니까 장을 이어붙이는 거를 제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옷을 입어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이제 장갑에 들어온 것들이 묻으니까 다시 다 갈아입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합하고 나서 한 번 더 꼬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직장암이 문합을 해도 잘 안 붙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전체 식도 이렇게 쭉 다 했을 때 직장이 제일 안 붙어요. 혈액 공급도 좀 떨어지고 좁은 데서 수술하니까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방사선 항암 치료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방사선도 세고 했기 때문에 조직이 다 상해 있어서 그래서 더 안 붙어요. 그래서 한 15%,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잘 붙으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쭉 꼬매주고. 나니. 네, 그렇게. 네. 지금 뭘 떼내시는 거예요? 네, 저건 이제 자른 그 조직을 열어서 우리가 앞뒤로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바짝 붙어서 이제 절제가 되면 우리가 몸속에 남아 있는 암세포가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잘라야 돼서 그게 이제 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림프절을 제가 좀 떼서 이제 네. 특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암이랑 멀리 있는 그 구역의 림프절을 떼서 거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직장암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고 나면 배변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아무리 대장을 이어붙인다 하더라도 네. 저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차도 화장실 계속 자주 가야 되는 계속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직장암에 안 걸리는 예방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이, 그다음에 운동, 운동. 그다음에 금연,
금주. 스트레스. 네. 네. 항상 같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환자들 몸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곤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교수님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VCR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민망합니다.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너무 차분하게 네. 말씀하세요. 지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악 들으면서 로봇 이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가슴이 웅배해지는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직장암 발견 시점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꼭 일찍 발견하셔서 또 좋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톡 쏘는 명의들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피부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분만 갖고 계시다고요? 리미티드 명의 에디션. 꼭 습진처럼 보이잖아요. 암이잖아요. 그 병변을 똑 떼어내셨어요. 아주 얇게 짧아서 염색을 하면 그 세포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수술이 가장 완치율이 높죠. 제 피부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에요.